힘든 일 안 하는 젊은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 걱정 없는 지역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요즘 취업 안 되는 게 진짜 뭐 전국적인 일인데 무슨 취업 걱정 없는 곳이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기회의 땅 울릉도입니다. 뭐 약간 농담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울릉도가 기회의 땅이더라고. 기사를 제가 보니까요. 일자리 걱정 없는 울릉도 고용률이 9년째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은 지금 구직 난은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울릉도가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사실 뭐 어업도 많고 뭐 농사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울릉도는 또 오징어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울릉도는 좀 머니까 나름의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릉군청은 구인구직 게시판이 있대요. 이게 일종의 알바몬이자 잡코리아 같은 거 같아요. 여기 가면은 엄청 많더라고. 일이 진짜 많아. 일은 많은데 사람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용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9년째 거의 10년간 지금 전국 탑을 달리고 있다. 가면 취업된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약간 이걸 재미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진짜 정답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8월 취업자가 81만 명이 늘었는데 절반이 60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정부가 어떤 복지 개념으로 그냥 어떤 그 직장을 좀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파트타임 몇 시간 안 하는 뭐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은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대가 거의 50만에 가깝고 50대, 60대 합치면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40대는 오히려 줄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실제 일하는 경제 활동하는 그런 생산 가능 인구, 생산할 수 있는 나이대들은 취업난이 극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은 힘들고 일상은 팍팍해서 2030 세대들은 더 힘들죠. 지금 30, 40, 50 세대들은 아직 현역으로 있는 분들도 많지만 2030은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은 점점 늘어나고 4년 새 50%가 증가한다. 그래서 취업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진 세대가 2030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청년 세대 중에 60% 정도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중소기업들은 뭐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인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둘 다 심각한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편한 일만 찾는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 옛날에 막 공장 가서 일하고 다 그랬다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라떼 이즈 홀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젊은이들의 문제인 걸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특히 청년 세대들이 나 지금 직장을 얻고 싶은데 일자리가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좋은 일자리라는 거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선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나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미래의 어떤 장인, 장모님, 시댁 이런 데서 걱정하지 않을 만한 직업이 좋은 일자리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나 연인한테 말했을 때 뭐 괜찮네 정도의 일자리.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상위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위 20% 정도를 평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나쁘지 않네 정도가 상위 20%.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다 나쁜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엮이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자, 좋은 일자리 부모님한테 연인한테 나쁘지 않네 정도의 느낌 받으려면은 상위 20%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사무직군이어야 돼. 뭔가 막 땀나고 막 고생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돈도 좀 잘 벌어야 돼. 돈은 안 벌면 안 되잖아요. 그 돈도 좀 잘 벌어야 되고 또 지방 가서 뭐 어디 뭐 시골에서 일하면 또 별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엮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 뭐 나쁘진 않네 정도 통과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인건비가 대단히 싼 나라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지금 10,000원에 가까운데 뭐가 인건비가 싼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무시하는 나라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꼭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사회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인건비라는 거를 약간 시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잠깐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비싸게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게 어디 있냐면은
보면은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세무사나 이런 분들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30분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아니 뭐 30분 떠드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건비는 시간이야. 너의 20분이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런 거의 가치를 인건비로 치죠. 아니 뭐 10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 게 우리나라다. 뭐 외국에서 머리를 자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기가 있죠. 뭐냐?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기술도 없고 마음에도 안 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외국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뭐 5만 원, 7만 원씩 받더라. 시골 동네에서도. 미국은 뭐 배관공이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연봉 막 2억씩 넘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가치를 낮게 보고 저건 뭐 당연한 거고 와서 잠깐 고쳐주세요. 막 이런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값어치를 대단히 폄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보면은 뭐 블루칼라라고 해서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사무직, 기술직. 근데 블루칼라가 화이트 칼라 대비 나쁜 직업이라고 판단은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가 훨씬 좋은 거고 블루칼라는 화이트 칼라가 못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버려요. 그리고 등급이 낮으니까 돈도 못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국은 기술이 있으면 또 돈을 많이 법니다. 뭐 학력으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론을 잘 알고 있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인 거지. 배관공의 기술이나 이거의 기술이나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 맞다.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사무직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청년들도 사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장인 장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래요. 일도 편해.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리고 돈도 잘 버는 직업이 훨씬 많아요. 지붕 밑에서 일하는 게 돈도 잘 벌고 일도 편해.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몰리고 있는 거죠.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어디든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된 이유랑 같습니다. 이게 뭐냐?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도 좋은데 값도 올라가고 여기 살면 인식도 좋아요. 남들이 오지랖도 안 떨어. 너 왜 빌라 살고 있니? 이렇게 말도 안 해. 아파트 샀어요. 33평입니다. 아 근데 뭐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 그래? 너 통과. 이렇게 가잖아요. 너 빌라 샀어? 너 왜 샀어? 너 땅콩주택, 전원주택 너 왜 샀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오지랖을 안 떨어. 그래서 2030 세대들이 힘든 일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세대가 나약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거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7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3, 4번 정도 당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지하철 공사한다고 서울 와서 일을 할 때는 석촌역 이쪽에 있었는데 삼전역 석촌역 쪽에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 나가서 이제 횡단보도 서 있으면은 한 3번 당했어요. 3번인가 4번인가? 멘트는 다 달라.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애한테 꼭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가르쳤는지 뭐 제 옆에 있는 분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야 삼성 오는 거 힘들어. 말하고 싶었지. 야 너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어머님 그거 착각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들어오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안 돼. 왜? 나는 하이바를 쓰고 안전띠를 메고 각반을 차고 안전화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저만 겪는 일일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냐? 지금 5060 세대인 부모 세대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봐요. 청년 세대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왜 저렇게 아파트를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빌라 가서 살지. 나 때는 말이야 사글세 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판자촌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랑으로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딸이 사위 데려오면 어떻게 돼? 우리 아들이 뭐 갑자기 뭐 며느리라고 데려와. 그러면은 이제 눈에 쌍심지를 킵니다. 그러면서 뭐 빌라에서 시작한다고? 나는 이 결혼 반댈세.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게. 누구시죠? 이래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남의 자식은 빌라에서 살아도 되지만 내 자식은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해도 되고 뭐 도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지만 우리 사위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아들, 딸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식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 나라는 조선이었죠. 조선은 산업공상의 나라 아닙니까? 산업공상에서 어찌 보면은 이 공상, 지금의 기술자들, 뭔가 그 상업자들 이런 분들을 되게 천시했었죠. 이때는 이제 농사니까 농사를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기업 현장 관리직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우리는 좀 좋은 사람들이고 여기로 가면은 저건 좀 아닌데 했던 그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뭐 웃기게 요즘에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 사장 아들이고 농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은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고 뭐 상가는 상가 주인이다. 뭐 그 외에는 뭐 다 그냥 노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직장만 봐도 아파트랑 똑같아요. 이 사무직 말고는 대안이 없는 가혹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지금 뭐 AI, 알파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무직 이제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이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나라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가는 거야. 뭐 AI가 다 없앤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죠? 코딩 정도? 애들한테 코딩 교육 조금 몇 시간 시키는 걸로 대충 뭉개고 갑니다. 왜?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나라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OECD에서 여전히 탑인데 아무리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0%가 대학을 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서 어떻게든 잘 해서 사무직으로 가는 사무직이나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으로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얘 제발 좀 더 좀 열심히 좀 해서 저기 좀 가봐 라고 밀어넣죠. 그러면 모두가 사무직을 갈 수 있게 사무직 자리를 많이 만들면 되겠죠. 한 해에 지금 27만 명 정도 태어난다니까 사무직 좋은 자리들 30만 개, 한 35만 개 만들어 놓으면은 모두가 사무직 돼서 참 좋을 텐데 이런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회는 사무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뭐겠어요? 사무직이 아니고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나름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바뀌기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가지고 캠페인이든 어떤 정책이든 아니면 지원책이든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주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저 노량진에서 지금 벌써 4년째입니다. 이번에 떨어지면은 뭐 그냥 뭐 원양어선 타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이걸 얘기하죠? 뭔가 배 타러 가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이제 사무직에 도전하지만 안 되면 뭐 가서 뭐 저런 거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좀 비하거나 아니면 자조 섞인 얘기들로 치부한다 이거죠. 그러면 인식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사회가 바뀌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청년 세대들은 계속 사무직에 도전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좋겠지만 통과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청년 세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좋아 인식이 바뀌기 전에 우선 내가 먼저 선발대로 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기사에 나와요. 연대 나와서 왜 이거 해요? 도배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하고 막 하신다는데 요즘에 이제 기술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워낙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도 많이 됐고 건설 현장에 정말 20대 보기가 어렵죠. 한 40대가 이제 막내니까. 그래서 월 수익 500 받는 각광 받는 직업은 뭐 도배 뭐 이런 거다 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하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다들 막 멋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뭐 부러워요, 멋있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멋지다는 생각이 들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20대가 도배사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멋지다고 생각할까? 남들이 안 하니까. 워낙에 소수니까 이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안 되는 길이죠. 이 아이들이 다 일로 도전을 해봐야 다 탈락하게 돼 있어. 그리고 살아남는 애들은 소수인데 우선 밀어넣죠. 밀어넣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너네는 각자 갈 길을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면 이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저도 이제 40대가 됐지만 뭐 저보다 더 나이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는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공은 했지만 그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의 부작용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시스템의 부작용은 분명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럼 기성세대든 정치권에서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없애버려, 이게 아니고 대안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학교 안 가고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다리면 한 세월 걸리겠죠. 이거 절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는 2030 세대 분들 중에는 내가 이 사회가 원하는 저 길로 다 못 갈 것 같다,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빠르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바뀌고 나서 가기에는 나는 이미 늦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갈 길 가면서 이걸 사회에 요구를 하라.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